네, 안녕하세요. 이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안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무기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겠죠. 그럼 뭐 다른 말로 번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버겁고 힘든 것 같으니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량이 나를 버겁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번아웃이나 무기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나의 기초 체력이나 기초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규칙적으로 하던 운동을 다시 회복하시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식이라든지 수면 관련된 것들을 조절을 하시면 우리 에너지의 어떤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좀 피로하게 느끼고 하기 싫고 못하겠다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현재 무기력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는 감정이 깔려있다는 느낌을 같이 받게 되는 질문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무기력해졌다라면 그 무기력해진 이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렇게 내가 내 편에 선다는 느낌을 가지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드나 봐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을 보면은 그 거부감의 이유는 내가 무기력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이 별로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런지 이렇게 자기 자꾸 채찍질하고 너 이렇게 해서 네가 뭐 원하는 걸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느낌을 자꾸 받으면서 그 무기력감이 가속화되는 경향도 많이 본 것 같아서 무기력함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괜히 무기력할 리는 없지, 응? 라고 한 번쯤,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는 건 너무 익숙한데 내가 내 편에 서는 거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질문을 좀 스스로한테 해보시면서 진짜 내가 지쳤었구나, 너무 많이 에너지가 소진됐었구나, 그럼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이번엔 한번 채찍질보다는 조금 더 나한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관대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들은 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밀폐되어 있고 한번 뭐 버스나 지하철이 출발하고 나면 도착할 때까지 못 내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붐빌 때면 특히 더 갑갑하게 느끼죠. 교감신경이라는 것들이 자극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도 뛰고 막 식은땀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치료는 나의 예기 불안이라는 걸 줄이는 거예요. 즉, 내가 공황 증상이 올지도 몰라, 이럴 때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 예기 불안이라는 걸 줄겠죠.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공포심을 줄이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정거장만 뭘 타보는 거예요. 계속 아주 짧은 거리를 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늘리고 두 정거장에서 세 정거장으로 늘려간다면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좀 덜 무서운 분은 그분이랑 같이 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대표적인 예기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피로시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공황 증상이 생겼을 때 나 이 약만 먹으면 바로 좋아질 수 있어, 그 피로시약이라는 걸 들고만 있어도 나는 공황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공황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나 약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바로 예기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황 증상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겠죠.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맞아요. 질환 중에 한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팁들도 이용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잘 못 주무시는 거지, 사실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아서 이 불면증이라는 게 저는 저희한테 익숙하고 간단해 보이면서도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기대들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뭔가 수면 다원 검사 같은, 요즘에 수면 클리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은 안 잤다고 생각하는데 CCTV 찍어놓고 보면 코 골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건 몸이 자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오늘 잠을 잘 못 자면 내일은 잘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저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몸이 자는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 자야 된다라는 과도한 기대가 있거나 잠을 좀 못 잤을 때의 피해에 대해서 너무 파격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신념들에 대해서 아, 그러게 잠은 몸이 자는 거라고 하던데 라는 생각들을 한 번 정도 해보셔도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머리 안으로 자야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못 자요. 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생각이 있으면 각성돼요. 깨어나요. 생각을 딴 데로 돌리셔야 돼요.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 차라리 중동의 무슨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상상을 하시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배우가 내 침대 옆자리에 있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주무시는 게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영양제적인 측면에서는 멜라토닌에 대한 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마트 같은 데서도 약국 같은 데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멜라토닌은 수면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라는 게 존재해요. 즉 반의 용량으로 내 몸 안에서 반의 용량까지로 떨어지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즉 그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약을 먹은 다음에 아무리 높은 용량의 약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이 지나고 나면 반으로 뚝뚝 떨어져요. 근데 멜라토닌의 반감기는 한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몸 안에서 멜라토닌 수치가 확 높아졌다 하더라도 15분마다 반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럼 1시간 내로는 이미 약에 대한 효과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의학용으로 만들어진 멜라토닌들은 멜라토닌의 코팅을 여러 겹 씌워서 장에서 서서히 멜라토닌이 흡수되면서 꾸준히 멜라토닌이 작용할 수 있게끔 잠자는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약이 있고요. 멜라토닌을 인위적으로 다른 물질로 합성을 해서 지속 시간을 늘려놓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 개념의 약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감정기복이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순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감정기복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지금 이 환경에서는. 네. 그때는 잠깐 이 환경을 벗어나 보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벗어나서 나의 상황을 밖에서 바라보면요. 조금은 해결책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면은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들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감정 기복이 생겼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일단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한번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내 기분 상태에 대해서 레이팅해 보는 거. 수치에 대한 점수들을 내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놓고 봤을 때 보면 난 어저께 플러스 10이었어. 그저께 마이너스 10이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자꾸 이렇게 레이팅을 물어보다 보면 근데 어제랑 그제랑 그제랑 완전 똑같았던 건 아닌데? 막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면서 약간 이 수위들을 조정하게 돼요. 정말 신기한 거죠. 같이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불과 3, 4분 만에 점수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즉 나의 지각 중에 좀 파국화된 면이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이런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큰 기복이를 작은 기복이로 만들겠다는 마음 정도로 완벽한 기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큰 기복이를 조금 작은 기복이로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원을 찾아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